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 세계 농업 강국들이 수십 년간 포기했던 아프리카 사막 한복판에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미국, 유럽연합, 심지어 농업기술의 선진국이라 불리는 네덜란드까지 모두 손을 든 그 불모의 땅에서 말이죠. 케냐 북부 투르카나 지역. 이곳은 그야말로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국제기구들이 수백억 달러를 쏟아부어도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던 곳이었어요. 유엔 관계자들조차 이곳에서 농업은 불가능하다며 공식적으로 포기 선언을 했을 정도였죠. 그런데 지금 전 세계 언론들이 이 작은 마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CNN, BBC, 로이터 통신까지 모두 특파원을 파견해 취재 열기가 뜨겁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놀랍게도 지도에서 찾기도 힘든 동양의 작은 나라. 한국이 단 1년 만에 이 죽음의 땅을 황금빛 논으로 바꿔놓았다는 겁니다. 그것도 현지 농민들과 함께 말이죠. 유럽 농업 전문가들은 처음엔 그런 건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코웃음을 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확량 발표가 나오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단위 면적당 8.1톤이라는 기록적인 수치였거든요. 이는 유럽 최고 기술로도 달성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 모든 일의 시작이 70년 전 한 통의 편지였다는 겁니다. 그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면 되는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레나 슈미트입니다. 독일 에티오피아계 혼혈 여성이죠. 농업생명공학자 출신의 전 유엔 식량계획 기술자입니다. 저는 복잡한 정체성을 가지고 자랐습니다. 독일에서 태어나 성장했지만 제 핏줄에는 에티오피아의 기억이 흘러 있었거든요. 외조부는 에티오피아抗류부대원으로 한국 전쟁에 참전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외조부의 이야기를 듣고 자랐어요. 우리는 왜 조국이 아닌 한국을 위해 싸웠을까? 이런 질문들이 항상 제 마음속에 있었죠. 외조부는 전쟁 후 케냐 국경 근처에 정착하셨습니다. 그곳에서 가족을 이루고 사셨던 거예요. 저는 독일에서 농업생명공학을 공부한 후 유엔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운명처럼 제가 맡게 된 지역이 바로 케냐 북부 투르카나였어요. 그곳은 지옥 같은 곳이었습니다. 수년째 이어진 가뭄으로 땅은 완전히 메말라 있었어요. 제가 이끄는 유엔 프로젝트도 번번이 실패했죠. 유럽의 최신 농업 기술을 동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씨앗을 심어도 싹도 틔우지 못하고 말라버렸어요. 그런데 정말 절망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돌보던 조카가 영양실조로 위독해진 거예요. 뼈만 앙상한 아이를 병원으로 옮기면서 저는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날 밤 외조부가 남긴 유품을 뒤지던 중 한 통의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보낸 손편지였어요. 우리는 반드시 은혜를 갚겠습니다. 이 한 줄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휴대폰을 들고 유튜브 영상을 촬영했어요. 왜 한국은 저 편지처럼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죠? 누가 그 씨앗을 남겼는지 알고 싶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제 사연을 털어놓았죠. 며칠 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농촌진흥청 소속 강혜원 박사님이 제 유튜브 영상에 댓글을 남기신 거예요. 혹시抗류부대 마르쿠스 병장의 손녀 맞으신가요? 제 모친은 그분이 나눠준 미군 비상식량 덕에 살았습니다. 저는 그 댓글을 보고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70년 전 외조부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한국인이 있다니요. 바로 강 박사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화상통화로 만난 강혜원 박사님은 정말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어머니가 생전에 항상 말씀하셨어요. 에티오피아 군인이 굶주린 아이들에게 자신의 식량을 나눠줬다고요. 그때 받은 은혜를 평생 잊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강 박사님은 한국의 통일벼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1970년대 기아에 허덕이던 한국을 구원한 기적의 벼 품종이었죠. 지금은 그보다 훨씬 개량된 품종들이 있습니다. 극한 환경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벼들이요.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혹시 그 기술이 투르카나에도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강 박사님은 조심스럽게 대답하셨죠. 한번 시도해볼 가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매일 화상통화를 하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토양 분석부터 기후 조건, 물 확보 방안까지 모든 걸 검토했어요. 강 박사님의 열정을 보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진짜 농업인이구나. 하지만 현실은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한국농촌진흥청 내부에서도 파견에 대한 반대가 많았어요. 국가 간 정식 협력도 안 된 상황에서 단독으로 나가는 건 위험하다. 예산 낭비다. 실패하면 책임져야 한다. 이런 목소리들이 쏟아졌죠. 케냐 현지 NGO와 정부의 반응도 차갑기만 했습니다. 유럽의 최신 기술도 실패했는데 한국 벼가 뭘 바꾼다고. 수많은 국제기구들이 와서 실험하고 떠났거든요. 또 다른 실험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했죠. 저는 절망했습니다. 이대로 포기해야 하는 건가요? 외조부의 희생이 헛된 게 되는 건가요? 그때 온라인 국제회의가 열렸어요. 한국, 케냐, 유엔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외조부의 편지와 사진을 화면에 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기억했습니다. 전쟁 중에도 굶주린 아이들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7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합니다. 우리도 그 기억을 선택해야 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그때 강혜원 박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가진 건 단순한 농업 기술이 아닙니다. 기억에서 태어난 희망입니다. 결국 농촌진흥청은 한계팀 한정 조건부 파견을 승인했어요. 강 박사님이 케냐로 향한다고 했을 때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70년 만에 이어진 약속이었어요. 외조부가 심은 씨앗이 드디어 싹을 틔우는 순간이었죠. 강혜원 박사님과 한국농업기술팀이 투르카나에 도착했습니다. 첫날부터 그들의 모습은 다른 외국 전문가들과 달랐어요. 서류나 컴퓨터부터 꺼내는 게 아니라 맨손으로 흙을 만지기 시작했거든요. 흙이 말하고 있습니다. 강 박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땅은 죽은 게 아니라 잠들어 있는 거예요. 토양 분석부터 시작했습니다. pH 수치, 미네랄 함량, 미생물 상태까지 모든 걸 체크했어요. 그 다음은 미생물 복원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특수 미생물을 토양에 투입했어요. 지하수 탐사도 동시에 진행했죠. 한국 팀의 기술력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물이 없다고 포기했던 땅에서 지하수를 찾아냈거든요. 마을 주민들은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또 다른 실험이겠거니 생각했죠. 하지만 저는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맨손으로 논을 일구며 주민들과 함께 땀을 흘렸어요. 여기는 죽은 땅이 아니에요. 기다리던 땅이에요.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제 조카의 건강이 회복되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한국팀이 가져온 영양식품과 의료 지원 덕분이었어요. 뼈만 앙상했던 아이에게 살이 오르고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마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이들이 한국 민요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노래를 부르며 논에 벼를 심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가슴이 벅찼어요. 이게 바로 희망이구나 싶었죠. 하지만 자연은 우리를 만만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심은 지 한 달 만에 거대한 모래폭풍이 몰아쳤어요. 하늘이 노랗게 변하고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죠. 그 다음엔 섭씨 48도가 넘는 살인적인 폭염이 계속됐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메뚜기 떼까지 나타났어요. 수억 마리의 메뚜기들이 검은 구름처럼 몰려왔습니다. 주민들은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끝났다. 모든 게 끝났다는 절망의 목소리가 마을에 울려 퍼졌죠. 언론들도 벌써 실패를 예감한다는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한국의 농업기술, 아프리카 현실 앞에서 무력함 드러내나 이런 헤드라인들이 나왔어요. 저는 정말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다른 모든 작물들은 말라 죽었는데 통일벼만은 꿋꿋하게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줄기가 유연해서 강한 바람에도 부러지지 않았어요. 뿌리도 깊어서 폭염에도 견뎠죠. 더 놀라운 건 메뚜기 떼가 지나간 후였습니다. 통일벼는 특별한 유기물을 방출해서 메뚜기들을 쫓아낸 거예요. 농민들이 말했습니다. 이 벼는 생각하고 있어요. 우릴 지켜요.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기억은 사라지지 않아요. 이 땅이, 이 벼가 그걸 증명해요. 외조부가 한국에서 흘린 피와 한국이 지켜온 약속이
이 작은 벼 안에 살아있다고 느꼈어요. 드디어 수확의 계절이 왔습니다. 불모지였던 투르카나 땅에 황금빛 눈이 펼쳐져 있었어요.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벼이삭들은 정말 경이로웠습니다. 꿈을 보는 것 같았죠. 수확량 측정 결과가 나왔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단위 면적당 8.1톤이라는 기록적인 수치였어요. 이 지역 역사상 최대치였죠. 유럽의 어떤 농업 기술로도 달성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소식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CNN을 비롯한 각국 언론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밥으로 갚았다는 헤드라인이 전 세계에 보도됐죠. K농업이라는 단어가 화제가 됐습니다. 기자들 앞에서 저는 한국어로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서툰 발음이었지만 제 진심은 충분히 전해졌을 거예요. 제 조부는 한국에서 총을 들었습니다. 오늘 저는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에서는 축제가 벌어졌어요. 아이들이 아리랑을 부르며 춤을 췄습니다. 어른들은 눈물을 흘리며 하늘을 바라봤어요. 70년 만에 이뤄진 기적이었죠. 강혜원 박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수학은 이제부터예요. 그분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이 작은 마을의 기적이 온 세상을 바꿀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케냐 정부가 움직였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한국과의 공동농업연구소 설립을 발표했어요. 놀랍게도 저를 부소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제 조카는 한국농업대학교 장학생으로 선발됐죠. 더 큰 무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국제농업기술 컨퍼런스에서 강혜원 박사님과 제가 공동 발표를 하게 된 거예요. 전 세계 농업 연구자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기술은 기억 없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한국은 그걸 보여줬습니다. 제가 무대에서 한 말이었어요. 70년 전 전쟁의 기억이 어떻게 평화의 기술로 발전했는지 설명했죠. 강 박사님은 통일벼의 과학적 원리를 상세히 설명하셨어요. 극한 환경 적응 메커니즘, 생태계 보호 시스템, 영양소 최적화 기술까지 모든 걸 공개했습니다. 기술은 나누면 더 커집니다라고 하시면서요. 발표가 끝난 후 각국 연구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라틴 아메리카, 중동, 남아시아 각국에서 후속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유럽 연구소들도 공동 연구를 제안했죠. 그날 밤 강 박사님과 저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네요. 제가 말하자 강 박사님이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심어주신 씨앗이 이렇게 클 줄 몰랐어요. K농업의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브라질의 건조지대, 페루의 고원지대, 이라크의 사막지역까지 한국의 농업기술이 퍼져나갔어요. 각국 정부들이 앞다퉈 기술 도입을 요청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직접 케냐를 방문했어요. 투르카나의 황금빛 논을 보고 감탄했죠. 이것이 바로 지속가능한 미래의 모습입니다라고 말하면서요. 아프리카 연합에서는 농업혁신상을 수여했습니다. CNN에서는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어요. 한국은 이제 미래를 수출한다는 제목이었죠. 70년 전 폐허에서 일어난 나라가 이제 전 세계에 희망을 나눠주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가장 의미 깊은 순간은 따로 있었어요. 외조부의 이름이 새겨진 작은 비석 앞에 섰을 때였죠. 그 옆에는 황금빛 벼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벼 한 줌을 손에 들고 비석 앞에 뿌렸어요. 할아버지, 그들은 기억했고 저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 씨앗은 전쟁에서 태어나 평화로 자랐어요. 제 조카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이모, 이제 저도 누군가의 희망이 되고 싶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이제 저도 누군가의 기억이 되고 싶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아이들이 다시 아리랑을 불렀어요. 이번에는 한국어 가사도 정확했죠. 70년 전 전쟁의 기억이 평화의 노래가 되어 아프리카 하늘에 울려 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씨앗은 정말로 국경을 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엘레나 슈미트의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70년 전 한국 전쟁에서 시작된 작은 약속이 어떻게 아프리카 사막에 기적을 일으켰는지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었죠. 한국의 통일벼 기술이 케냐 투르카나 지역에서 거둔 성과는 단순한 농업 혁신을 넘어선 인류의 승리였습니다.
기억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엘레나의 말처럼 진정한 은혜는 시간을 뛰어넘어 더 큰 선물로 돌아온다는 것을 보여준 감동적인 실화였어요. 지금도 K농업 기술은 전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건조지대, 중동의 사막 지역까지 한국의 씨앗이 희망을 심고 있죠. 작은 나라 한국이 보여준 이 놀라운 기적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의 숨겨진 기적들, 더 많은 감동 스토리들을 계속해서 가져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어떤 놀라운 이야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